할 말을 잃을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수준 이하다, 참담하다, 하늘이 노랗다. 이럴 거면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한탄이 쏟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저런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신다면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대표가 전달한 쇄신 요구를 대부분 튕겨냈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저렇게 얘기하면서 왜 사과를 하는 거야? 어? 아니, 부인을 악마화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야지 왜 사과를 해? 그런 반박이 나올 수. 친윤석열계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형식으로나 내용으로나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 누구를 공천주라고 얘기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공천주라고 얘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총선 때 추천이 들어오면 당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공천과 관련해 의견을 낸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정치권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윤 대통령은 취임식을 하루 앞둔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지난 4월에 있던 총선 얘기도 했습니다.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뭐 누구누구가 좋다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다가 그냥 패스시켰습니다. 주변에서 추천받은 인물을 당에 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천을 주라고 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뭐 외압이 아닌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의견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의견은 사실상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이 대통령의 의견을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결국 의혹을 해소하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되레 정치권에서 선거 개입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실망과 혹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6선으로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답답한 담화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유경수 여사에 빗댄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못된 비교라고 보고요. 유경수 여사는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고 당시 대통령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안에서 약간 야당의 역할을 했거든요. 나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제3자 김건희 특검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독소 조항을 뺀 부분을 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지 않는가. 친한계인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호 의원도 10점 만점에 6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진솔함과 솔직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검 논의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친윤계에서조차도 일부지만 뭐 이 독소조항을 제거한 것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원희의 여권 인사들 사이에선 좀 더 직접적인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 초반부를 보다 속이 상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국민이 납득을 할 거라고 생각한 거냐며 속내를 토로했습니다. 사과를 하는 것은 부끄럽지도 않고 국민에게 고마워서 한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시는 걸 보고 그때부터는 안 봤어요. 그때부터는 안 보고 참 점심 때 너무 속이 상해서 술도 마시고 참 착잡하더라고요. 김 전 의원은 사과 중에 가장 안 좋은 사과는 그렇다 치고식의 사과라며 그건 사과가 아니고 상대방의 화를 더 돋우는 화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순실은 국정농단이고 김 여사는 단순 조언이냐며 과거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 역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이후 특검을 통해 처벌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언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이번 회견을 통해 여론의 물꼬를 돌리긴 역부족일 것 같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15% 정도까지 내려가면 국정 동력을 다 잃어버린다.
돌아오는 봄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적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동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고 다만 전해지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김건희 여사를 V0, 윤 대통령을 V1으로 지칭하며 V0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V1의 결사적 노력을 봤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실 인정도 진솔한 반성도 하지 않고 되레 국민을 꾸짖었다며 대통령 자리에 더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도 대국민 사과를 하랬더니 대국민 훈시를 하고 앉았다며 애당초 기대조차 말았어야 하는데 혹시나 기대한 우리의 잘못을 깊게 통감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나와 회견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대통령실 참모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금 윤희석 대변인님이 저 기자회견장에 있는 대통령실 참모 홍보 수석이야. 예. 딱 그러면 저거 보고 이제 딱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뭘까요? 망했다지 뭐. 끝났다. 망했다. 정호김 전 의원도 현 정부의 애정어린 비판과 걱정을 했던 이들의 고민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기자회견의 후폭풍이 어떠할까에 대해서 지금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정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애정 어린 비판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우려를 했던 사람들의 고뇌는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밌네요. 그냥 이 눈을 감고 들으면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탤런트 주현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본인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겸허히 사과하셨다고 평가했고 나경원 의원도 진솔한 담화와 회견이었다며 소모적 정쟁을 멈추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견에 대해 한동훈 대표의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친한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쇄신 의지나 방법론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오늘은 엊그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담화문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를 좀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을 거의 140분 동안 2시간 이상, 2시간 20분이죠. 140분 동안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더 이제 열받고 분통이 터지고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회견 이후에 아마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더욱더 지지율이 나빠졌을 것이고 더 이상 이런 한심한 대통령을 놔두면 안 되겠다. 국민들의 그 용암 같은 그런 그 분노의 불길이 더 치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요. 좀 몇 가지 점에서 나누어서 좀 설명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과 이 기자회견을 왜 했나? 네, 그거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지율이 이제 20%에서 19%대로 10%대로 떨어지니까 더 이상 이렇게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불이 나게 예정보다 원래는 순방을 또 갔다 왔다가 이달 말에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안이 워낙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급하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청한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뭔가 반전의 카드를 마련하려고 이거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이 윤석열의 이 지금 이 앞에서 기자들과 국민들 앞에서 이제 인사는 잠깐 3초 동안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시종일관 이렇게
사과문과 기자회견을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거면 뭐하러 했나 여러 가지 비판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앉아서 하면서 또 이 책상 앞에다가 손을 딱 펼쳐가지고 잡으면서 기자들과 전 국민 앞에서 이렇게 고압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거는 지난번에 한동훈이를 만날 때도 뭐 한동훈과 대면할 때도 그 앞에서 1대1로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관이 부하 직원에 대하듯이 이렇게 책상에다가 두 팔을 들면서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회견하는 이런 태도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도대체 무슨 사과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허은하 대표도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데 앉아서 연설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그리고 야권에서 이럴 거면 뭐하러 했나 악평을 쏟아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가 반성이 없고 솔직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네, 반성이 없고 솔직하지 못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대표가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뭘 사과하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 말씀이 많았다면서 진솔하고 진지한 성찰과 사과, 그리고 국정 운영 기조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하면서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겉으로는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140분 동안 담화 회견을 하면서 모든 게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고 아내의 처신은 무조건 잘못이다, 이야기를 했고, 김 여사의 대외 활동에 국민이 싫다면 안 해야 된다, 제2부속실장을 발령내겠다, 그리고 김 여사 특검법의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다,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고, 임기 마치는 날까지 끝까지 일하겠다, 적절한 시기에 인사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겠다, 뜬구름 잡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뭐에 대해서는 사과를 구체적으로 어떤 기자가, 부산일보 기자인가요? 부산일보 기자하고 어떤 두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사과를 하는데 구체적이지 못해가지고 무슨 사과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구체적인 이 막연한 사과를 요구하지 말고 구체적인 것이 무엇에 대해서 잘못을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들고 오면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반문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게 겉으로는 이 인사하는 거 뭐 3초 동안 잠깐 고개 숙이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말로서는 모든 게 뭐 답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게 제 불찰이고 제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맨날 뭐 무슨 계속 사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과, 말로만 사과하면 뭐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나요? 이 사과도 한두 번이지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도대체? 만약에 이렇게 잘못한 거가 김혜경 여사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잘못을 한 번이라도 하면은 압수수색이 뭐 130번, 김혜경 여사는 100몇 번, 몇십 번 하고, 김건희는 압수수색 강제로 폰 반납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러니까 불공정하게 지금 수사에 임하는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윤석열이가 일방적으로 검찰을 앞세워서 정치적인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탄압을 하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고 이렇게 고압적으로 나오고, 불공평한 태도로 이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사과를 했는지. 자, 이번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게 뭐냐면은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명태균과
또 김영선 의원 공천 거래, 그 다음에 공천 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이 여론 조작,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직접 이 명태균과 해왔던 통화 녹취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사과문은 뭐냐면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공천에 개입했다. 이걸 분명히 사과를 하고, 그리고 또 김건희가 여기에 대해서 또 개입을 하고 부탁을 하고 했던 내용들이 모두 다 지금 녹취록이 들고 나오면서 그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과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다 퉁쳐가지고 뭐 아무튼 뭐 구체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겠다. 그리고 또 웃긴 거는 뭐냐면 김건희가 아내가 사과를 가서 잘하라 하니까 나와서 사과를 한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기는 사과할 마음이 없었는데 김건희가 하라고 시키니까 V제로가 나가서 제대로 사과하고 와 하니까 나와서 억지로 지금 사과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되는 당사자가 윤석열 말고도 김건희가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대통령 사과에. 그죠? 김건희가 같이 나와서 자기가 국민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뭐 주가 조작 이런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명태균 게이트에서 나온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천 개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웃긴 거는 뭐냐면은 그런 사과에도 불구하고 뭐 2027년 5월 9일까지 내가 끝까지 일하겠다. 이거를 미리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니들이 아무리 문제 제기해도 나는 하야하지 않고 2027년 5월 9일까지 끝까지 나는 일할 거야. 이렇게 미리 방어막을 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잔대가리를 지금 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과 이 윤석열 김건희가 이렇게 지금 이런 입장인 거예요. 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가 두려운가 보죠.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날 이게 뭐 사과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과문이 아니고 사과를 빙자한 해명, 오리발 내밀기, 해명하는 그런 기자회견이고,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다 이거죠. 자기가 억울한 거를 오히려 어필하는, 그런 변명하는데 2시간 20분 가량을 이게 지금 이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는 이미 한두 번 잘못했을 때 사과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근데 지금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최근 명태균 게이트 나오는 거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홍준표의 여론이 더 우위에 있었고 유력한 후보였는데, 명태균이 이 여론을 조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면서 자기가, 윤석열이가 국민의힘 후보로 1위로 떠오르고 여론조사 조작이죠. 그로 인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지금 당선된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김영선 의원과 관련해서 자기가 김건희 말 듣고 공천을 해줬다는 게 지금 녹취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천 개입.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인 책임을 지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문을 하고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이 자기는 그렇게 공천을 한 적이 없다고, 공천은 명태균과 부적절한 뭐 그런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공천 개입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거는 공천 개입을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그냥 선의로
뭐 이런 여론 의견을 공천위원장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내 개인적인 생각을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 신분으로서, 대통령 당선자로서 공천의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을 누구를 좀 뽑아줘라, 누구를 밀어줘라. 지난번에 김영선이가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김영선을 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만 했다는 것 자체도 지금 이게 법적인 처벌을, 공천을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에 대해서, 김건희의 문제에 대해서 뭐 여론이 야당에서 김건희를 뭐 악마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아무 문제가 없고, 김건희는 문제가 없는데 여론이 김건희를, 자기 처를 악마화하고 막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문제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국민들을 아주 우롱하는 거죠. 지금 김건희가 드러난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가 조작, 뭐 학력, 경력 조작부터 시작해서 명품백 수수, 그리고 뭐 경찰들에게 뭔가를 지시를 하고, 또 공천 개입, 김영성 의원 공천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이 자고 있을 때 윤석열의 핸드폰으로 뭐 연락을 하고 답변하고, 인사만 했다, 인사하고 뭐 답변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왜 남의 핸드폰을 가지고, 자기 대통령의 핸드폰을 가지고 자기가 그걸 대신해서 답해주고 인사하고 답해주기만 했습니까? 한동훈하고 수백 번 카톡을 주고받고, 한동훈뿐만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하고 지금 카톡을 주고받고, 최재형 목사님하고도 카톡을 주고받고, 뭐 그럴 정도면은 명태균 의원하고도 또 연락이 되고, 어떤 뭐 수많은 정치인들과 또 연락이 돼서 그런 걸로 여론을 조작하고, 그리고 의견을 개진을 하기 때문에, 압력을 주기 때문에 대통령의 폰으로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직접 자기가 그 주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순하게 대통령 문자를 이용해 가지고, 폰을 이용해서 그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남의 핸드폰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그 사람처럼 지금 대통령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말하면 사기 행각과 같은 거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왜 자기 폰으로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폰으로 하는가? 남편 거라고. 자,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윤석열이가 이거를 직접 자기가 자고 있을 때 김건희가 내 핸드폰으로 그런 걸 문자를 보내고 답변하고 인사하고 그랬다, 스스로 실토를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뭡니까?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냥 가정에서 일을, 사적인 일에, 공직자가 아니라, 물론 대통령과 여사의 관계가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평범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사가 아니라 지금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여사란 말입니다. 중요한 비밀스러운 정보를, 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탑시크릿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으로부터 보고받은 그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접할 수 없는 수많은 정보들이 다 꿰뚫고 있는데, 그런 거를 대통령의 폰을 이용해서 대화하고 지시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국정농단 아닙니까? 이 자체로.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입을 실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리고 또 가관인 거는, 김건희의 행위를 뭐 악마화하고 침소봉대한다면서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국어사전을 바꿔야 된다. 오히려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지금 국민들의 이 청력을 테스트하고 지식 수준을 테스트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김건희의 행동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국어사전을 바꿔야 된다? 이 국어사전을 바꿀 정도로 김건희는 아무 문제가 없고 김건희 행위가 국정농단이 아니면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수많은 국어학자들이 현자들이 이게 만들어 놓은 이 국어사전을 정상적인 상식과 높은 지식 수준으로 갖춘 이 지혜자들이 만들어 놓은 국어사전을 어째 윤석열 따위가 지가 뭐라고 몇 년 있으면은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지가 뭐라고 국어사전을 바꿔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오지만 이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형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과거로부터 선생님들이 뭐라고 지적하면은 선생님 말도 듣지도 않고요. 검찰에서 뭐 지검장이나 총장에 했었을 때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총장 말을 했을 때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장관의 말을 듣지도 않잖아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또 지 입장에서 지가 수사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대통령의 말도 듣지도 않을 인간입니다. 이 윤석열은. 근데 지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김건희 자기 아내에 관련되는 문제가 그 숱한 문제가 국민들이 많은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는 문제없다. 김건희는 성역이다. 그러니까 재해병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마약 문제라든지 관련된 문제들을 특검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왜 거부합니까? 지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대선 후보 시절에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가 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떳떳하면은 왜 특검을 안 받냐고 이렇게 지 입으로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윤석열이가. 그런데 왜 지 와이프에 관련된 거는 왜 특검을 왜 계속해서 거부하죠? 그렇게 떳떳하고 자신 있으면은 이 김건희가 잘못한 것을 사과로 퉁치고 넘어갈 일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검을 해야 됩니다. 특검을 계속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은폐하고 또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핸드폰을 또 바꾼다고 하잖아요. 핸드폰을. 아니 멀쩡한 핸드폰을 왜 바꿔요? 거기에는 수많은 녹취와 또 증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의 이 증거 자료들이 많은데 왜 핸드폰을 바꿔요? 문제가 될 게 많으니까 그게 논란이 있을 이 거리가 있으니까 은폐하고 지금 증거를 인멸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검사 출신으로서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국민 앞에서 오히려 증거인멸을 지금 합법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 자체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검찰이라면은 당장 김건희를 자택을 압수수색을 해서 핸드폰을 빼앗고 거기서 증거를 수집하고 해서 거기서 죄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가부가 결정될 거잖아요.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자료를 조사하면은 수사를 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떳떳하다면은 아무 죄가 없는 거고 문제가 있다면은 뭔가 그 문제에 따라서 조사를 하면 되는 거지 왜 특검 자체를 거부하는가 이죠. 뭔가 캥기니까 숨기는 거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왜 모든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70-80%의 국민들이 특검하라. 떳떳하다면 네가 떳떳하다면은 김건희가 떳떳하다면은 왜 숨냐? 숨지 말고 나와서 떳떳하게 검사 앞에 특검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면 되는 거죠. 증거가 떳떳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김혜경 여사는 압수수색을 몇백 번 했습니까? 130번 이상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맨날 법정에 출석하라고 하고 일주일에도 3번, 4번 요즘에도 재판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황제 수사를 받고 검찰들이 모든 김건희 앞에만 가면은 김건희의 모든 죄를 다 혐의 없음 다 덮어주고
주가 조작 관련된 다른 일당들은 다 구속이 되는 마당에 실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된 사람도. 우리만 이렇게 우리만 수사받고 우리만 법적 책임을 지고 김건희는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증언도 나왔잖아요. 왜 김건희 앞에만 가면 검찰이 작아지고 아무 문제가 없고 김건희가 무슨 뭐 신이라도 됩니까? 성역이에요? 아무 흠결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흠결이 없는데 왜 사과를 해요? 무슨 국민들이 야당이 김건희를 악마화합니까? 악마화하기 이전에 떳떳한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특검을 하라. 그 자체를 왜 막냐고요. 문제가 없다면서 왜 거부하냐. 숨기지 말고 나와라 당당하게. 그 특검을 하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다음 문제고 계속해서 거부한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여론을 뭐 야당을 악마화하고 김건희를 악마화한다? 자기 스스로 지금 모든 문제의 핵심적으로 트러블 메이커로 김건희가 모든 문제 본질마다 중심에 김건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를 악마화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인간이 국회에 시정연설 나오지 않고 국회 개원식에도 나오지 않고 왜 안 나오느냐, 왜 못 나가냐 하니까 야당 의원들이 막 고함 지르고 피켓 시위 들고 자기를 반대하니까 못 가겠다. 아니 돌을 맞더라도 자기가 앞으로 전진하겠다 이야기한 사람이 한 입 가지고 두 말해요? 그렇게 쫄봅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배짱이 없어요?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고성을 치르고 욕하고 뭐 욕은 할 수 없겠죠.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해도 대통령이 나가서 연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국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지 스스로가 그거를 비판받는 거를 싫어하니까 그걸 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과를 한다면서 이 사과가 아니라 진정한 사과가 아니고 핑계를 대고 김건희를 쉴드치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해도 좀 듣는 척도 안 하고요. 듣는 척도 안 하고 국민들을 아주 그냥 국민들의 귀를 국어사전을 바꿔야 된다. 김건희가 한 것이 국정농단이라면 선의로 또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좋은 말로 선의로 뭐 조언을 했다. 국민들 아주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당선의 축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한미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당선들을 뭐 유럽의 지도자들과 뭐 아시아 지도자들 바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나 하고 대통령이 그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뭐 우리 군인들을 왜 계속 파견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사과하는 척하지만 기자들의 질문도 뭐 무제한으로 뭐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 질문을 받겠다고 했지만 점심시간이 되어 시간을 2시간 20분 멈출 수밖에 없었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JTBC하고 MBC 기자에게는 질문한 기회를 주지도 않고 준비된 뭐 답변만 원하는 건지 자기 입맛에 맞는 기자들 질문에만 그것만 받는 건지 그리고 외국 기자들에 대해서 뭐 말귀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적인 그런 뭐 한심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자회견 하면서 대변인에게 국민들이 다 듣고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반말을 하고 그만할까? 좀 더 듣자. 사적으로 자기가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사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왜 공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반말하고 국민들이
국민들 앞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데 반말이나 찍찍거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대통령 깜도 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스스로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야기하면 이걸 또 윤석열에 대해서 악마화한다고 뭐라고 하고 자기가 잘못은 자기가 저질렀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고치겠습니다. 무리한 행동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악마하고 김건희를 악마한다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식으로 유체이탈 화법으로 오히려 적반하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한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고 조중동 심지어 보수 쪽에서도 도저히 이 인간은 안 되겠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지금 뭐 교수들의 전국 대학 교수들의 여기저기서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문 발표하고 잠잠했던 대학생들도 지금 동참하고 있고 보수의 텃밭인 이 대구에서도 여론이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찍을 했던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많이 후회를 하고 지금 여론이 돌아가고 있어요. 자, 여론조사가 이 기자회견 전에 19%로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30 몇 프로, 20 몇 프로에서 19%까지 떨어졌는데 이 기자회견 이후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훨씬 더 10% 가까이 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정말 이 대통령 깜도 아닌 것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김건희, 윤석열 이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오고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의 웃음거리와 조롱이 되고 있어요.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이런 인간을 또 실드 쳐주는 이 추경호의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든가 그 김건희를 실드 쳐주는 거기에 동참하는 이 국회의원들의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과 억지와 방해와 은폐와 이런 조작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하루빨리 정권이 바뀌어서 이 사람들 특검을 통해서 이 범죄에 가담하고 협력하고 정말 이런 행각을 보인 모든 정치인들 다 다 하나하나 다 드러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심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도 여기저기서 지금 시내에 모여서 온 국민들이 지금 이 윤석열을 탄핵하고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사과 기자회견문은 사과문이 아니었어요. 사과 기자회견이 아니라 변명 기자회견이었고요. 지금 무슨 문제에 대해서 변명을 했던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이후로도 지금 민주당이나 다른 토마토 뉴스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막 이 김건희하고 윤석열에 관련된 그런 비리들이 많이 제보가 될 것이고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의혹들이 막 지금 본물 터듯이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런 쇼로 사과 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 막다가 돌려막기로 계속해서 막고 있다가 여기저기 뚝이 막 곳곳마다 터져가지고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결국 이르게 되고 국민의힘 스스로가 무너지고 결국에 거의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돌아설 거라고 봅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김건희가 이 법정 앞에 출두를 해서 검찰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받고 이 제대로 법적인 책임을 받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또 구독, 알림 설정 남겨주시고 또 댓글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